네, 야다 사운드입니다. 오늘은 그 앰프 후면 부분들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패러럴 모드, 스테레오 모드, 그 다음에 브릿지 모드에 대한 설명을 중점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야다 사운드는 그 강의하는 사이트 영상이 아니고요. 철저히 저희 손님들을 위한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 조금 쉽게 우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또 아시는 분들이 하더라도 특정한 부분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면 판넬들이 위치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현재 이건 2채널 모드입니다. 그죠? 요즘에 4채널 앰프들도 나오긴 합니다만 너무 저급한 앰프들이 많아서 사실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만 그것들은 제가 좀 뛰어넘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채널 모드는 쉽게 말해서 보통 다 2채널 앰프인데요. 물론 고가의 4채널 앰프도 있긴 있습니다만 먼저 2채널 모드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2채널이 있는 이유는 보통 보면 기본 앰프가 스피커가 이제 왼쪽 오른쪽 메인 스피커가 있다 보니까 하나는 레프트, 하나는 라이트 스피커를 물려 쓰라고 2채널 앰프가 있는 겁니다. 근데 4채널 앰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레프트 라이트 또 한 개가 더 있다면 또 왼쪽 우퍼 그 다음에 오른쪽 우퍼 쓰기 위해서 4채널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모니터도 여러 가지 많이 쓴다면 뭐 1번은 메인 보컬 앰프, 뭐 머슬 앰프, 베이스 앰프, 뭐 건반 앰프,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제 2채널 앰프는 원래 이제 두 가지 2채널 AB가 나오는 이유는 메인에 레프트 라이트를 한 앰프로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모드를 스테레오 모드로 전환하시면 되겠죠. 각각 레프트 라이트로 쓰기 위해서 스테레오 모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판넬에 보시면은 모드 선택 스위치는 현재 이 같은 경우는 맨 왼쪽이 스테레오, 중간이 패러럴, 오른쪽이 브릿지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앰프는 이 위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스테레오일 수도 있고 중간이 스테레오 모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앰프 잘 보시면 되고, 스테레오 패러럴 브릿지 모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만 하시면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지금처럼 메인 LR 레프트 라이트를 쓸 경우에는 스테레오 모드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게 메인 앰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모니터 앰프로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채널 A, 채널 B, 뭐 플로우 모니터, 보컬 모니터, 뭐 예를 들어 악기용 모니터, 각각 독립적인 앰프가 두 개가 있지만은 앰프 A, B를 각각 따로따로 사용할 때는 스테레오 모드로 전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링크 단자는 말 그대로 채널 A에 들어온 신호를 그대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링크. 만약 여러분이 커넥터가 여기 꽂아야 되는데 내가 앞놈이다, 여기 꽂으면 소리 나나요? 당연히 납니다. 안쪽에 납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 꼽든 상관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입력되는 신호들은 XLR 이제 순놈이죠. 예. 순놈 꼽고 나머지가 이게 이제 보통 공식적인 규격이니까요. 입력 꼽고 그 다음에 이제 링크 단자. 링크 단자가 있는 이유는 여기서 신호를 따서 또 다른 데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먼저 들어오는 거니까, 그죠? 예, 여기서 또 다른 앰프가 있다면 채널 A에 들어온 신호를 그대로 따서 또 다른 앰프 채널 A로 넣으면 되겠죠. 라인 어레이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라인 어레이 파워드 스피커다. 이게 이제 앰프지만 스피커라고 생각해 보죠. 왜냐하면 스피커에 앰프가 이런 게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메인 L 믹스에서, 오디오 믹스에서 나오는 L 신호를 딱 넣었을 때 그대로 링크 단자를 파워드 스피커 그대로 링크 하면 레프트 신호가 계속 링크 되는 거죠. 거기 위해서 링크 단자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곳에 응용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믹스에서 LR 신호 단자가 뭐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게 없어. 그러면 같은 신호를 여러 군데 따야 되겠는데 싶으면 링크 단자를 응용해서 계속 신호를 따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링크 단자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테레오 모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스테레오 모드일 경우에는 스피커를 어떻게 물리냐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채널 A에 해당하는, 여기 이제 채널 A 부분이죠. 채널 1. 밑에 거는 채널 B고요. 그죠? 두 가지 아웃 단자가 있어요. 바인딩 단자가 있고 스피콘 단자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손에 쥐인 게 또 드라이버네요. 자, 스피콘 단자에 물리셔도 되고 여기서 물리셔도 되죠.
만약 여기서 따로따로 여기도 하나 따 쓰고 여기도 하나 따 쓴다. 그러면 뭐가 돼요? 따 쓰실 수 있죠. 그러면 4옴 모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스피커에서 스피커 병렬 연결한 것과 똑같은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따 쓰든 여기서 하나만 따 쓰시면 8옴 스피커 그대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피커가 8옴이면 8옴 그대로 나갈 거고 4옴이면 4옴 그대로 나가겠죠. 이 부분에 대해 옴수 이야기하면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만약에 스피커 링크 따쓰지 않고 여기서 하나씩 따쓰면 8옴 스피커는 4옴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만약 여러분 스피커가 4옴 스피커다. 즉 15인치 두 방짜리 예를 들어서 지금 AK25 같은 경우가 4옴이죠. 15인치 고음 하나 있는 거. 일반적인 것들은 다 8옴이에요. 이런 거를 스피커에서 스피커로 따버리면 4옴 모드는 2옴이 되잖아요. 스피커가. 스피커 저항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앰프 모드가 4옴이든 2옴 모드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래서 스피커에서 스피커로 링크 시키면 예를 들어서 8옴 스피커가 8옴 스피커로 링크 시켜버리면 4옴이 되죠. 스피커가 4옴이 되는 게 아니라 스피커는 8옴 그대로인데 저항이 앰프와 스피커 간의 저항이 4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앰프는 4옴 모드로 변해버리죠. 그러면 이 앰프 스펙을 보고 8옴 모드일 때 출력이 얼마, 4옴 모드일 때 얼마, 앰프 출력이 얼마 계산해서 스피커와 물리시면 되겠죠. 요것도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또 시간 나면 또 한번 드릴게요. 오늘 영상 설명하다가 자 그러면은 스피콘에서 스피K입니다. C가 아니라 스피KON입니다. 스피콘 단자. 요즘에는 이 바인딩 단자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앰프 단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보통 스피콘을 많이 쓰죠. 이 스피콘은 제가 이 스피콘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스피커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는 스피커 케이블을 이제 물려서 쪼으면 접집력이 좋지만 반대쪽에 보면 여기 은빛 잠깐 보이시죠? 예, 금속 길쭉한 바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이제 살짝 금속과 금속끼리 데이는 방식이죠. 실제로 이것보다는 이 바인딩 단자에다가 이렇게 풀어서 옆에 이제 구멍이 있어요. 스피커를 탁 1cm 정도 까서 똘똘 말아서 탁 끼우고 이렇게 쪼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꽉 쪼아서 물리는 방식이 사실은 접지력이 더 좋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렌탈 팀들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앰프를 딱 갖다 놓고 스피커를 이제 스피커 케이블을 붙였다 뗐다 할 일이 없는 분들은 이 바인딩 방식에다 쪼는 게 가장 좋은 접지력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렌탈 팀들이나 자주 이제 스피커 케이블을 풀었다 뺐다 하시는 분들은 스피콘을 사용하시는데 사실 스피콘보다는 기왕이면 바인딩이 사실은 더 낫겠죠.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인딩이 제외되고 스피콘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물리시면 됩니다. 자, 스테레오 모드일 때는 스피커 케이블을 어떻게 물리시냐면 잘 보세요. 플러스, 빨간색이 항상 플러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스피커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물리시는 겁니다. 이 스피커 케이블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위상도 바뀌고 그다음에 팬이 먹질 않습니다. 그죠? 음상이 다 깨집니다. 음상 정의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팬을 좌우로 꺾으면 이게 다 둘 중에 스피커 레프트 라이트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음상 정의가 다 깨집니다. 위상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컬이 정중앙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눈으로 보는 위치와 귀로 들리는 위치가 다 깨져 버리죠.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콘지가 앞으로 퉁퉁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 있으면 콘지가 안으로 퍽퍽 들어갑니다. 그죠? 이럴 경우에는 강하게 음악을 빵빵 때려줄 때는 콘지가 안으로 퍽퍽 들어가면 스피커 유닛이나 그런 것들이 손상을 분명히 입을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지 않도록 잘 연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 이제 이 매네블 2채널인데 레프트 라이트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왼쪽 스피커는 여기서 물리시고 오른쪽 스피커는 여기다 물리시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스피콘에서는 자 보시면은 자 스피커는 모두 다 똑같아요. 모형이 다 틀려도 위에 이제 끼우는 단자 자 이렇게 보시면 딱 넣었다가 오른쪽으로 탁 돌리면 딱 하고 끼겠죠. 제가 이제 풀어놔 가지고 좀 그런 상황인데 스피커를 딱 보시면 위에 이렇게
이게 이제 돌출되어 있는 부분, 여기도 보시면 약간 두꺼운 돌출, 뒤쪽으로 돌려보시면 약간 얇은 돌출이 있죠. 항상 두꺼운 쪽 위에 가게 하셔서 이렇게 딱 보시면 단자 스피콘에 물리는 단자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이제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 플라스틱 부분에 보면 플러스 1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마이너스 1 되어 있고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앰프에서는 여기다 물렸는데 스피커에서는 옛날 방식들은 모노를 꼽는 방식도 있고 스피커온으로 또 지금 이제 거의 다 물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의 다 스피커온으로 스피커 뒤에다 딱 놓고 이렇게 탁 돌려서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물리고 스피커 쪽에서는 여기서 플러스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물려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앰프 뒤쪽에다가 스피커온으로 물린다. 이렇게 넣어서 그러면 역시나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로 물리시면 되죠. 이게 스테레오 모드일 때 각각 이렇게 물리시면 됩니다. 자, 패러럴 모드일 때도 동일해요. 자, 패러럴 모드 금방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 패러럴 모드 하기 전에 브릿지 모드로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차피 이거 스피커 물리는 거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브릿지 모드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요즘에는 사실 브릿지 모드로 쓸 경우들이 잘 없어요. 옛날에는 앰프 제조하는 기술이 딸렸기 때문에 앰프가 고출력을 만들어내질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1000W 이상 나오도록.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제 앰프를 브릿지 모드를 해서 이 투 채널 모드를 하나로 파워를 완전히 묶어서 앰프 전체를 하나의 스피커로 내보내기 위해서 브릿지 모드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출력도 굉장히 높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앰프 하나 가지고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브릿지 모드는 잘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앰프가 출력이 많이 낮아. 앰프 각 채널당 300W, 300W 밖에 안 나와. 근데 스피커는 500W야. 그러면은 스피커 출력에 못 미치는 앰프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 앰프를 하나 꽉 묶여서 이 앰프가 낼 수 있는 8ohm의 모든 출력으로 낼 수 있는 출력을 묶기 위해서 브릿지 모드를 선택하는 거예요. 현재 맨 오른쪽에 이 앰프는 브릿지 모드입니다. 브릿지 모드로 탁 돌리면 어떻게 되시냐면은 이 앰프의 A와 B의 앰프 출력을 하나로 묶어서 이 앰프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출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브릿지 모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자,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현재 보고 계신 스피커가 AK15인데 AK15가 현재 500W예요. 그러면 이 앰프는 300W예요. 그러면 저 스피커의 콘트 기본 와트에도 못 미친단 말이죠. 그랬으면 나중에 디스토션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스피커가 저기 500W면 프로그램 와트는 1000W죠. 그죠? 콘트의 배가 프로그램 와트예요. 프로그램의 배가 피크 와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500W면 프로그램은 1000W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00W의 배인 2000W가 피크 와트가 되겠죠. 그럼 앰프는 피크 와트를 넘으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피크 와트보다 많이 떨어뜨린 프로그램 콘트와 피크의 중간인 프로그램 와트에 앰프를 딱 적용시키면 가장 좋은 스피커와 앰프 간의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기 이제 500W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와트 1000W의 앰프를 물려야 되는데 1000W가 안 된다. 이 앰프가 그러면은 이 500W의 프로그램 와트인 1000W의 0.75배 0.75배면 750W죠. 500W의 프로그램 1000W의 1.25배는 1250W죠. 뭐 1300W 좀 넘어도 되고 뭐 1400까지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1500까지도.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 와트에 맞추기 위해서 이 앰프가 딱 보니까 300W밖에 안 나오는데 채널당 각각 하나에서는 브릿지를 모드로 했을 때는 한 1200W가 나온다. 그러면은 브릿지 모드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 신호는 A에만 넣고 출력 신호에는 2번에는 넣지는 않고 1번에만 넣고 앰프를 전체적으로 다 끌어 모아서 출력을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앞에 이제 전면 브릿지 모드일 때는 앞에 전면 패널에서는 보시면 입력 노브이 두 개가 있죠. 채널 A, 채널 B. 그러면은 채널 B는 다 죽이고 채널 A만 가지고 앰프의 볼륨량을 컨트롤합니다. 우리 홀에 맞는 만큼 앰프의 볼륨이 아니라 입력 신호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볼륨이죠.
그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홀에 맞는 만큼만 앰프 볼륨을 올리시면 되죠. 채널 A 부분만, 채널 B는 전면에서 봤을 때 채널 B는 다 죽여놓고 쓰지 않고 채널 A만 가지고 앞에 전면 노브를 가지고 양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걸 브릿지 모드로 했을 때 앰프 스펙을 잘 보셔야 되죠. 그냥 무턱대고 사용하시면 안 되고 이 앰프의 스펙을 보고 8옴 브릿지 모드일 때는 몇 와트 나오는지를 보고 여러분이 브릿지 모드를 선택할지 아니면 스테레오 모드로 선택할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럼 요거는 AK25는 4옴 방식이에요. 그럼 이 앰프 모드는 브릿지 모드 4옴 브릿지 모드일 때는 몇 와트 나오는지 계산하시면 되겠죠. 지금 방금 보셨던 AK25는 4옴에 1000W예요. 1000W의 프로그램은 2000W예요. 4옴에. 그럼 이 앰프가 4옴에 2000W 브릿지 모드 했을 때 4옴에 2000W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 2000W를 못 맞춘다면 2000W의 0.75배나 2000W의 1.25배를 부근으로 앰프를 물려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게 브릿지 모드예요. 그러면 브릿지 모드 연결은 조금 특이해요. 스피콘이나 바인딩 연결할 때 현재 보시면은 검은색, 빨간색,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 이렇게 이 중간에 뭉쳐져 있어요.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브릿지 모드 때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채널 A의 플러스가 되고 채널 B의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브릿지 모드라고 되어 있죠. 브릿지 모드일 때는 이게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되시죠? 이 바인딩 커넥터에 연결하실 때는 자, 스피커 케이블을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물리시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십니까? 앰프에서는 이렇게 체결하고 그럼 스피커 쪽에서는 어떻게 체결해요? 스피커 체결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연결하시면 돼요. 앰프에서만 이렇게 물리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스피콘을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스피커 쪽으로 가는 스피콘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1이 플러스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스피커 쪽에는 그렇게 물리시면 돼요. 여기서 플러스가 나와서 여기 플러스로 꼽히고 자, 이번에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잡아서 스피콘에서는 마이너스로 물리시면 되겠죠. 이게 스피커 쪽이에요. 근데 앰프에 이 바인딩이 없고, 그죠? 스피콘만 있다. 아니면 여러분이 스피콘에서 앰프 출력을 얻어내겠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달라지겠죠.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스피커 쪽이 아니라 앰프 쪽에 이제 이렇게 꽂았을 때, 브릿지 모드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보세요. 이게 플러스였잖아요. 요게 마이너스였고요. 그러면은 앰프 쪽의 스피커는 어떻게 체결이 되냐면 여기를 플러스를 잡고 밑에 반대쪽에 이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잡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초점이 잘 안 맞아지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스피커는 초점을 한번 잡아 볼게요. 초점이 잘 안 잡히려나요? 자, 한번 보세요. 예. 자, 이게 앰프의 플러스, 그 다음에 스피커 마이너스는 이쪽이 마이너스. 이 보시면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데 시력이 좋으신 분들 자세히 보시면 다 쓰여져 있어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보시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플러스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잡는 거예요. 앰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네. 자, 이해되시죠? 앰프 쪽에서 나갈 때는 여기를 플러스를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 잡아서 스피커 케이블을 이렇게 물리시면 되겠죠.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게 브릿지 모드예요. 이게 앰프 쪽은 이렇고 여러분 스피커 쪽에는 원래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잡고 여기 앰프에서 뽑을 때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게 브릿지 모드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브릿지 모드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앰프의 전면에 갔을 때는 A, B가 있으면 A의 채널의 입력 높, 쉽게 말해서 앰프 볼륨을 가지고 들어오는 신호의 앰프에 들어오는 신호의 양을 우리 홀에 필요한 만큼 볼륨 양을 조절하시면 되고, 채널 B는 만지지 않는다. 그리고 입력되는 신호는 채널 A에만 꼽고 B에는 절대 꼽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앰프 하나는 오로지 예를 들어서 왼쪽 스피커면 왼쪽 스피커를 위해서 한 앰프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B 스피커 구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런 앰프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왼쪽 스피커와 오른쪽 스피커가 출력이 다르면은 안 되죠. 항상 똑같은 앰프를 써줘야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의 앰프의 전체 출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브릿지 모드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앰프가 출력이 작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앰프가 두 개가 있으면은 출력이 못 미칠 때 그걸 또 새로운 앰프 사기보다는 여러분이 똑같은 모델의 앰프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리고 메인 스피커의 출력을 맞추기 어려울 때 각각 하나씩 브릿지 모드를 사용해서 각각 스피커 한 톡씩 사용하면 되겠죠. 모니터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앰프를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런 경우죠. 나 이 앰프 몇 킬로짜리 갖고 있어.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스피커는 8옴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피커 대부분이 8옴입니다. 그죠? 아까 보신 그 듀얼 타입의 AK25를 빼고 그거는 4옴 방식이고, 대부분의 우리 라이브 스피커들은 8옴이에요. 그러면은 그 8옴 스피커가 몇 와트에 몇 dB, 음압이 몇 dB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 앰프도 각 채널당 8옴에 몇 와트 나오는지가 중요하죠. 그거 가지고 스피커에 앰프와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이 앰프가 내가 몇 킬로짜리 각각 출력당 몇 킬로 갖고 있어. 다 틀렸잖아요. 그 보면은 4킬로에 몇 킬로고 2옴에 몇 킬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앰프는 나 앰프 장비 몇 킬로 갖고 있어. 그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베리티 오디오의 V4.25 앰프는 각 채널당 4채널 앰프인데 1300입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몇 와트예요 도대체? 몇 킬로짜리 앰프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의미 없어요. 스피커는 전체 음압은 스피커의 dB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브릿지 모드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충분히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오는 신호는 A만 꼽고 이번에는 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면 노브에서는 채널 B 내 앰프 볼륨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줄여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러럴 모드를 한번 보죠. 패러럴 모드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채널 1번에만 신호를 꼽고 2번에는 신호를 안 꽂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패러럴 모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입력 신호를 꽂았잖아요. 그러면 이 링크를 해가지고 다시 2번에다가 신호를 연결해 준 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패러럴 모드를 한번 모드를 선택을 딱 전환을 하면 1번에 채널 A나 채널 1번에 들어간 신호를 자동적으로 내부적으로 2번에다가 신호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번에만 꽂았는데 케이블은 1번에만 꽂았는데 1번에 들어간 신호를 2번으로 신호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1번에 들어간 신호를 링크 단자를 통해서 1번으로 다시 연결해 준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패러럴 모드를 왜 사용하냐면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자, AK25가 4옴이에요. 그죠? 4옴. 그런데 옆에 오른쪽에 보통 우리 렌탈 팀들이나 야외에서 이제 쓰시는 분들은 이 2방짜리 방식을 2개 정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공연하다가 하나가 고음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놓으면 살짝 나가도 별로 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2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업장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4옴 모드를 옆에 있는 스피커에다가 스피커에서 뒤에 따가지고 링크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 4옴 스피커가 뭐가 돼요? 2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앰프가 2옴 모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2옴 모드로 출력할 때는 앰프가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웬만하면 2옴 모드를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는 2옴 모드 자체를 출력 못하는 앰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2옴 모드 출력해주는 앰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옴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위험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링크 해줘버리면 이옴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피커가 이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앰프 모두, 앰프가 출력 저항값이 앰프와 스피커 간의 저항이 생기는 것이 우리 4옴, 8옴 이런 모드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AKU가 옆에 하나 더 있다라고 보죠. 그러면은 스피커에서 스피커를 링크 시켜버리면 이 앰프와 스피커의 저항이 2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앰프가 자동적으로 2옴 모드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앰프가 2옴 모드로 전환 안 하면 이 앰프는 금방 마탱이 가버리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럴 경우에는 패러럴 모드로 선택을 해서 자, 신호 예를 들어서 이게 오른쪽이에요. 라이트예요. 오디오 믹서에서 라이트 신호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패러럴 모드로 딱 전환하면 신호는 R 하나만 넣어줬지만 패러럴 모드 딱 시켜버리면 자동적으로 안에서 내부적으로 A 들어온 신호를 B로 연결시켜 줘버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각각 하나씩 따가는 거죠. 따서 한쪽 시켜주고 또 한쪽은 한쪽 시켜주고 그러면 링크 시키는 게 아니라 패러럴 모드로 전환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스피커 케이블이 두 개가 날아가서 각각 여기서 보면 한 개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신호는 R 신호만 넣었지만 하나만 오디오 믹서에서 R 신호만 나와서 보내줬지만 패러럴 모드로 딱 전환하면 여기 안 넣어줘도 각각 독립적으로 스피커로 각각 한 개씩 날아갈 수 있죠. 이게 패러럴 모드예요. 또 마찬가지로 앰프예요. 모니터 스피커예요. 현재 보시면은 현재 이게 AK15M 15인치 콕쉘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자, 여기서 오디오 믹서에서 억스 1으로 나와서 뭐 이퀄라이저를 거치든 앰프로 바로 들어오든 하나 신호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스피커의 신호가 따가지고 이 모니터 스피커 AK15M으로 탁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또 따가지고 왜냐하면 보컬 모니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다음 모니터 스피커로 링크를 시켜버리면 이 8옴 스피커가 4옴 모드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4옴 모드일 때 이 앰프가 예를 들어서 4옴 모드일 때 출력이 너무 높아. 얘가 못 버티겠어. 그죠? 그럴 경우에는 패러럴 모드로 전환을 해서 스피커와 앰프 간에 그러니까 스펙을 잘 보고 매칭 관계를 잘 따져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억스 1의 신호가 딱 들어가서 패러럴 모드로 탁 전환하면 각각 한 개씩 쭉 나가서 여기 한 개 주고 저쪽에 한 개 주면 되죠. 그러면 이 스피커는 각각 8옴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앰프 스펙을 잘 보고 여러분이 각각 4옴, 8옴일 때 몇 와트가 나오는지 앰프를 보고 여러분이 패러럴 모드로 선택할지 아니면 브릿지 모드로 선택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패러럴 모드일 때 전면에서는 각각 A, B가 있죠. 이제 한쪽에만 딱 신호를 넣기 때문에 패러럴 모드일 때도 이번에는 절대 신호를 넣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A 하나만 넣고 전면에 봤을 때 전면에 가면은 각각 안에서만 신호를 연결해 줬기 때문에 이제 각각 노는 거예요. 앰프 입력 노브이 A, B가 있으면은 그죠? 앞에 모니터가 왼쪽 모니터가 있고 오른쪽 모니터가 있다. 그러면은 크기를 똑같이 맞춰놔야 되겠죠. 그럼 A에도 이쪽 스피커 볼륨을 가지고 조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 스피커도 이걸로 조정하셔야 되겠죠. 브릿지 모드일 때는 이번에 앞에 전면에 있는 볼륨 노브, 입력 노브는 사용하지 않았고 A만 가지고 사용했지만 패러럴 모드일 때는 말 그대로 신호만 링크된 거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인 앰프 앞에 전면에서 봤을 때 각각 독립적인 신호 노브를 가지고 따로따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KU를 각각 한 개 따로 있다. 그러면 앰프의 전면 노브에서 봤을 때 똑같이 신호를 놔야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안 그러면은 이제 딜레이 스피커, 메인 스피커를 놓고 홀에서 중간쯤에 또 스피커를 하나 또 넣고 싶어. 그러면 패러럴 모드로 해서 하나는 메인, 그죠? 하나는 메인에, 하나는 뒤에 후면에 그 보조 딜레이 스피커를 쓴다. 그럴 경우에는 신호를 이렇게 패러럴 모드에서 각각 라이트, 오른쪽 라이트, 딜레이 라이트, 뒤쪽에 중간쯤에 스피커, 단 스피커 그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앰프 전면에 보면 각 노브의 신호의 양이 있죠. 앰프 볼륨. 그거는 전면에는 좀 키우고 보조 딜레이는 약간 약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겠죠. 2번은 약하게 하고 메인은 풀로 때리고 2번은 약하게 하고. 이해되시죠? 앰프 전면 높 가지고. 네, 이게 패러럴 모드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앰프 뒤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단순한 앰프도 있는데 요즘에는 앰프에 DSP가 내장되어 있는 앰프도 많고요. 아주 고급 앰프들은 DSP가 내장되어 있는 게 노이즈도 많이 안 타고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도 있는데, 너무 저급한 앰프들의 DSP 내장된 것들은 사실은 실망이 굉장히 많이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DSP 내장된 게 보면 크로스오버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조 스피커, 딜레이 스피커를 쓸 때 시간차 지연을 시켜줄 수 있는 딜레이도 내장되어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럴 때 사용할 때는 그런 DSP가 내장된 스피커 쓰는 것도 괜찮고요. 그 기능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뒤에 보면 크로스오버가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도 있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필터, 뭐 로카 필터가 여기서 로우 컷을 잘라주는, 이게 옛날에는 뭐 오디오 믹스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앰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적용시켜 놓은 것들이 많죠. 근데 사실 앰프는 단순하게 이런 것만 있으면 돼요. 모드 스위치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이거 보면은 저음을, 이 앰프를 저음도 전체 플레인지를 다 재생할 수도 있고, 특정 대역까지 약간 아주 낮은 저음은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클래스 B 방식을 조금 줄이고 고음 쪽에 정폭을 시킨다, 뭐 이런 모드인데, 이런 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어차피 우리는 전체 재생 주파수를 다 하니까, 전체 재생 다 하니까 주파수를 다 그냥 놓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것보다 그 다음에 센시티비티는 거의 앰프 뒤에 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디오 신호에서는 0.75775V가 우리 0dBU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들어오는 입력 신호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면 또 다른 볼테이지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그냥 0.775V 다 두시면 되는데, 앰프 이전 단계에 크로스오버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스피커 컨트롤러, 스피커 매니지먼트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혹시나 모든 장비는 모든 작은 저기 또 복잡해지니까, 혹시나 크로스오버나 스피커 컨트롤러의 아웃 신호가 요 앰프로 들어갔을 때 그 신호, 아웃되는 신호가 좀 신호가 클 때, 이것도 공식으로 계산하는 값이 있긴 있는데 좀 복잡합니다. 그게 이제 신호가 많이 과할 때는 이 0.775V에 딱 뒀을 때 스피커를 딱 듣고 있는데 사운드를 듣는데 좀 디스토션이 일어난다, 좀 깨지는 소리가 난다 하면은 그 앰프 이전 단계에 들어온 신호가 과할 때 주로 그런 신호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모드 전환을 살짝 낮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깨지지 않는다면 그 위치에 두시면 되는 거거든요. 요 센시티비티 감도는 제가 따로 한번, 이것도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오늘은 간략하게 그냥 항상 대부분 다 믹스에서나 그래픽 큐라이즈에서 신호가 들어올 때는 대부분 다 0.775V 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앰프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오버나 아니면 멀티 스피커 컨트롤러가 출력되는 신호가 과할 때는 0.775V를 두었을 때 만약에 찌그러진다 그러면 신호를 거기에 맞도록 한번 전환해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따로 설명드릴 필요도 없겠네요.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앰프가 이런 걸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얼스라고 해서 접지가 돼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드 전환인데, 요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노이즈가 안 생기는 쪽으로 그냥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다른 앰프에서는 그라운드 또는 리프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경우는 접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보시고 만약에 앰프를 꽂았는데 여러분이 노이즈가 생긴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그거를 전환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을 수 있는데, 앰프에서 가장 그게 많이 나오니까 보시고 노이즈가 안 뜨는 쪽으로 여러분 그라운드나 리프트 방향으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제공하는 앰프도 있지만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앰프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딥 스위치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사용 설명서 자세히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 딥 스위치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거 센시티비티 감도, 여기에 대한 딥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요까지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입니다. 혹시 이제 앰프가 과보호나 이상하게 이제 뭐 문제가 발생할 때 브레이크가 탁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탁 튀어나옵니다. 그랬을 때 앰프 출력을 그대로 스톱 시켜버리는 거죠. 딱 누르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예, 그런 브레이크가 있는 앰프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죠. 예, 좋은 앰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은 거의 다 썼는데 가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앰프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고 여러 우리 동료 엔지니어 경험이기도 하고, 왜냐면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앰프 클래스 방식, 또 클래스에 따라서도 또 사운드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앰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도 있는데, 물론 고가의 4채널 앰프도 있고, 이제 왜냐면 이 앰프는 보통 2채널이 많잖아요. 근데 이 좁은 공간 안에 4채널을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금 나눠지겠죠. 물론 고가의 이제 4채널 앰프들은 물론 틀리긴 합니다만, 이제 D 클래스 방식의 4채널 앰프들은 이제 4채널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제 싼 앰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방식, 고가의 방식들은 좀 괜찮지만 너무 싼 앰프의 4채널 앰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2채널 앰프도 마찬가지입니다. D 클래스 방식들은 대부분 다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옛날에는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이 볼트 같은 게 있는 게, 왜냐면 이 구리 트로이달 그 트랜스 구리가 막 굉장히 무겁게 감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앰프가 사실 무거운 앰프가 이 트랜스가 아주 많이 감겨 있는 앰프거든요. 그 앰프의 성능은 최고의 콘덴서, 아주 고급의 콘덴서, 옛날에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도시바 일본 콘덴서들을 많이 썼어요. 최고급 앰프들에서. 그러니까 콘덴서를 뭐 어떤 좋은 거를 쓰느냐,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또 말이 외적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지만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많이 하거나 또 술을 많이 먹거나 하면은 이 간이 부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앰프도 일을 많이 하면 콘덴서가 붓습니다. 당장 고장이 나지 않더라도. 저는 앰프들을, 스피커도 마찬가지지만 앰프들은 될 수 있으면 중고를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은 괜찮더라도 콘덴서가 안 좋은 콘덴서나 이런 거 있으면 많이 부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앰프는 좋은 콘덴서를 써야 되고 그걸 발열을 시키거든요. 신호 자체를. 그 다음에 출력 때는 이 아날로그적인 방식, 그러니까 구리가 많이 감겨있는 이 트랜스 방식의 앰프들이 사실은 좋은 앰프예요. 이 트랜스가 많이 감겨있고 앰프들은 자연적으로 무거울 수밖에 없죠. 이런 앰프의 단점은 무겁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사운드는 정말 라이브 사운드 같답게 묵직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 예. 이게 AB 클래스나 B 클래스가 적용된, 요즘에 보면은 뭐 H 클래스 말고 H 클래스도 변형이 많이 되어서 H2H, 3H까지도, 물론 자기들이 명명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앰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트랜스가 감겨 있는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트랜스 옛날 방식들은 트랜스는 감겨 있는데 아주 오래된 앰프들은 댐핑 팩터를 올릴 수도 없었고 출력도 많이 못 올렸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무겁고 댐핑 팩터도 안 나오는 트랜스 방식의 앰프는 사실은 고물스럽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트랜스 방식의 댐핑 팩터가 높은 앰프들은 정말 좋은 앰프예요. 예.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특정 브랜드 앰프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고가의 앰프들, 또 특정 브랜드의 최상위 시리즈들을 보면 어떤 거는 금액이 한 배 이상 비싼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앰프다, 또 이제 뭐 500만 원짜리 정도의 앰프다, 뭐 상위 클래스죠. 근데 2,000만 원짜리 앰프보다 500만 원짜리 앰프가 더 좋은 앰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앰프들이 보면 이렇게 트랜스가 아주 많이 감겨 있는 그런 앰프예요. 사운드를 때려보면 약간 묵직감이 다르죠. 그 용도에 따라서 좀 틀린다라고 보셔도 돼요. 저희들 음악하는 사람들의 앰프들은 약간 그 최고가의 특정 증폭 방식 앰프에 제가 입이 간질간질한데, 특정 앰프 사는 것보다 약간, 물론 앰프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 정도 앰프 가격도 못 사시겠지만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특정 상위 클래스의 앰프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건 전문 라이브 앰프거든요. 공연하는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뭐 케이블 길이에 따라서도 이제 댐핑 팩터가 차이가 나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식들이 좋죠. 현재 이 보고 있는 앰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트랜스가 감겨 있는 아주 좋은 앰프예요.
근데 단점은 이런 트랜스가 감겨 있는 동축 방식의 앰프는 상당히 무겁다라고 하는 거. 이런 앰프들은 렌탈 팀들이나 자주 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버겁죠. 예. 근데 이제 고정해서 쓰거나 만약에 정말 좋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냥 나는 계속 이거 쓰겠어 하는 분들은 요런 앰프 쓰시면 좋죠. 무게가 상당히 그래도 무겁다라고 하는 거. 렉에다 갖추고 하면 여러 가지 장비하고 합쳐지면 그 렉 장비가 많이 무거워지겠죠. 요런 것들은 앰프 렉만 따로 만들어 가시는 것도 좋아요. 따로따로 들고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러면 렉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좀 고민을 또 좀 해보셔야 되겠죠. 네. 요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빠진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고민해보고 스톱 해놨다가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앰프는 이제 쿨링이 돼야 돼요. 빨리 콘덴서를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랜스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쿨링 방식이 뒤쪽에 팬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현재 이거는 전면에 팬이 달려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앞으로 유입이 돼서 뒤로 쫙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방식에 따라서 앞에 팬이 있는 게 있고 고출력 앰프들은 좀 시끄럽습니다. 팬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1000W 넘어가는 앰프들은 보통 1200, 1300 되는 앰프들은 팬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팬 소리가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앰프는 식혀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위에 올려두는 거는 괜찮은데 이 뒤쪽에 이 바람 빠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렉으로 딱 막아버린다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주 이 빨리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열을 빨리 식혀주는 게 앰프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면 부분, 후면 부분에다가 먼지 같은 거 다 이렇게 자주 털어내 주셔야 돼요. 쿨링이 잘 되도록.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이 볼트 같은 거 풀어내셔서 뚜껑을 탁 열어서 컴프레셔 같은 거 잘못 쏘면은 안에 오일이 묻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재나 수건 같은 거 하나 대고 이렇게 쫙 불어서 먼지 같은 거 탁 털어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거 빨리 식혀주는 거. 그 다음에 뒤에 막지 않는 거. 렉에 들어간다면은 뒤에 판넬로 싸가지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따로 선풍기를 앞에다 하나 두고 공연장이나 교회 같은 경우도 선풍기를 하나 두고 식혀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더 좋겠죠. 더 이상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